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범 기업 책임은 면제하고 우리 민간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16일과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굴욕적으로 헌납한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을 통해 대체 일본에게서 무엇을 받아오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굴욕적입니다. 오히려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만큼이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가 만천하에 또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 강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약속 불이행 등 한일 관계 뇌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 외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제 13일 월요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원회는 당과 협력해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정책을 막아내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주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 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별로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원 총동원 주말 규탄대회, 피켓 시위 등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 당원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의 부당함을 국민들께 강력히 호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방일 직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의 원내정당입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입법권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추진된 정부 해법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고 동시에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당원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서 그 반
무엇으로 채울 것으로 여러분들은 예상하십니까? 1번은 그 남은 반컵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채울 것입니다. 사도광산은 1,500명의 많은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아픈 기억이 있는 산업유산입니다. 그것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함도를 비롯한 산업유산들도 유네스코가 요구한 것들을 일본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기록을 분명히 게재하라고 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유네스코가 가서 확인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강제노동의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광산 다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합니다. 군국주의로 채울 것입니다. 재무장으로 채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답을, 일본에게는 정답을 주는 외교적 참사였습니다. 일본은 외교적 완승, 우리에게는 완패를 안긴 그런 외교적 참사였습니다. 또 무엇으로 채울까요? 일본에 가서 아마 굴욕으로 채울 것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걸로 채울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965년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더 큰 우려는 1965년 체제가 아니라 1905년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더 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905년에서 1910년으로 국권을 상실해 가던 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더 큰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던 그런 1905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국민들이 다 알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무엇을 얻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뒤에 전 민족적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굴욕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저항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는 국민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